예,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한국 다녀온 선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꿈이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것이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그런데 보통 꿈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크게 갖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작아지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요,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이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요 적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요,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요, 젊을 때처럼 경쟁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승부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요, 젊을 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그런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인생이 좀 안타까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요, 좀 인생의 단계에 맞는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주 안에서 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한 중요한 목적이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을 좀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이 사역은 좀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한국 다녀오시면 다들 느끼는 것이겠지만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빛이 밝아도요, 어디에나 그늘은 있는 것처럼요, 발전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 언론마다 굉장히 크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022년에 고3 졸업생이 약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졸업하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고도 10만 명 이상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9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당시만 해도 한 해 졸업생이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 평균 경쟁률이 거의 3대1, 4대1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이게 숫자로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금 거의요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3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정말 더 과속화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특히 시골에서는요, 청년들이 희귀동물이랍니다, 이제. 청년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 간 동안 서울 강남에서 좀 친구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퇴근 시간하고 겹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거의 20, 30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저 같은 중년의 사람이 걸어가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내하고 걸어가면서 여기는 왜 우리 나이 또의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나이 든 사람 한 명도 안 보이고 어떻게 다 젊은 사람들만 걸어 다니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이 든 사람은 춥고 다리 아파서 다 차 타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정말 사람이 넘쳐나더라고요. 정말 지하철 탈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난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요, 지방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요. 저희 시골 마을만 해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래도 북적북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 썰렁하다 할 정도로 사람 구경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 해가지고 10년 20년 후부터 차라리 없어질 지방 도시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지는 지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입니다. 지하철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역에서 타면 서울 강남역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가면요 안 막히면 1시간도 안 걸리는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인 여기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답니다. 뭐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시골이라고 해서 뭐 아주 열악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골 가보면 여러분 환경은 제가 어릴 적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건물이며 편의시설이며 온갖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렇게 좋은데 뭐가 어렵다고 하나 싶을 정도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느낀 좀 안타까운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다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면 너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서울 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는 젊은이들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아예 없다라는 이런 상대적 이 박탈감, 절망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와가지고 바로 가평하고 좀 여주를 다녀왔습니다. 가평에는요 우리 다니엘 청년 어머니신 정담비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여러분 다 시골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평도 가평 시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갖 편의시설들도 있고 뭐 온갖 커피숍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가평 시내이신 줄 알았더니 가평 시내에서도 한 15분 20분 들어가는 시골에서 정말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정말 오래 사시다가 한국 시골로 가셔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실까 싶었는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분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분답지 않은 패션 감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패션을 전공하셔가지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나름 레저 생활도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스키보드 타신답니다. 스키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봄, 가을로는 산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가고자 하는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에 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평으로 적극 유치해야겠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평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다음에 오실 때에는 좀 더 시간을 내서 가평을 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을 다녀와서는 제가 여주를 방문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여주시 공무원으로 30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현재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시골 지역 어린아이들이 어떤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친구가 무슨 자치 행정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주시에서는 굉장히 끝발 있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뭐든지 얘기하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청에 오라고 그래서 시청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높은 자리인가 봅니다. 부르면 공무원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과 대화하다가 이 정보는 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누구시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시청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몇 명의 공무원이 왔다 갔는지 제가 세기가 어려서 찬찬히 세봤더니 한 7, 8명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서 좀 물어봤다면 상대를 안 해줬을 텐데 그래도 친구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 그 대화를 나누면서 받은 느낌은 한국의 복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 안에도 곳곳에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탁 걸리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기관에 오는 아이들은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오지 못하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아이들이 시골에 꽤 많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강도를 만났어도요 선한 사마리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 형편이 좀 나은 겁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도와줄 수 있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마 제일 세상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여주시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또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20여 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잘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를 좀 다루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문제아라기보다는 상처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 아이들에게 좀 어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교육의 얘기는 전혀 꺼내시지 않고 한 가지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상담 얘기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결손가정이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마음에 좀 분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한국은 이 상담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사들한테 이 아이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 이게 또 어떤 일종의 코스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전문 상담을 해주는 분들의 상담 비용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한 번 가는 데마다 막 2, 30만 원씩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이 아이 때문에 거기 자신들의 모든 운영비를 쏟아 놓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요즘 그 일을 시골에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시골에는 다방 아시죠? 커피숍인데, 영어로는 커피숍인데 실제로는 시골에 아저씨들이 가셔서 좀 노시는 곳입니다. 젊은 애들이 갈 수 없는 곳이고, 또 커피숍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를 파는 커피숍도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닌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시골에 빈 상가들이 많아서 그 빈 상가 하나를 세를 얻어가지고요 거기를 좀 예쁘게 꾸미셔서 쉼터처럼 만들었답니다. 커피숍은 아니고 그곳에 오면 간단한 음료도 마시고 거기에 와서 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애들한테 간식도 만들어주는 그런 쉼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엄마들이 와서 잠깐 앉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는 날은 한 30여 명, 많이 오는 날은 한 60여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시면서 저희가 뭐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와서 앉아만 계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을 많이 건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모르는 낯선 그 어른한테도 와서 자기 집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고민인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느껴보니까 가정이 평탄치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쌓여서 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만나서 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낯선 그 사람을 붙잡고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간답니다. 물론 뭐 그분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서 기회가 되시면 꼭 좀 오셔서 자기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정 형편들이 굉장히 좀 부모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결손 가정이나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굶거나 병들어도 병원 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는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좀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 같은 정서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에 정서적 결핍이 생기면요, 그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생을 좀 나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아예 자신을 그런 꿈과 희망으로부터 박탈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좀 비극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즈번에서 우리는 정말 참 평범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대단한 분 없으십니다. 별로 수억씩 버는 분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요,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상황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어 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국어가 안 되니까 학교 가서 당연히 다른 과목을 따라가는 건 더 어렵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한국어 학습 과정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능률이 안 오르고 효율적이지 않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데, 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죠. 다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몇 번 만나봤는데 이분들도 역시 좀 마음이 뭔가 지쳐 있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도 그 아이들을 매일 상대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만만치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학습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놓고 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한국어 잘 가르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요, 저희보다 정보가 더 없으시더라고요. 한국어 학습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어 능력 시험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해 주고 왔습니다. 한국 분들한테.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어떠한 그 교육을 받고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조차도 오히려 해외에 있는 우리보다도 모르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럴 만한 게 그분들한테 그게 별로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곳에 와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벌써 한 10년 이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보면 다 한국 애들이지만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호주반 한국반이잖아요. 한국어는 쓰지만 실제로 제대로 한국어를 한국 아이들처럼 배우지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스킬이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킬을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누가요?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 경력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학교를 세웠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한글학교를 통해 배운 노하우가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아주 유용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왜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냐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은 좀 시골 애들이라고 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멋진 꿈을 이루려면 좀 더 좀 시야가 넓어지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시골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서울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울을 구경하는 것 자체도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나중에 서울 여자랑 결혼하면 굉장히 출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출세했지요. 그리고 좀 제가 어릴 적 시골 살면서 좀 겪었던 마음의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서울이나 외지에서 많은 저희 학교나 이렇게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골 애들이 솔직히 제가 봐도 깨재재하죠, 사실. 옷도 뭐 다 깨재재하게 입고 뭐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코 흘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보기에는요, 야, 이놈들이 도대체 뭔 놈들이 되겠냐 하면서 이런 시골에 뭐 제대로 된 녀석이 누가 있겠어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신의 삶을 좀과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그게 제 평생에 좀 마음에 뭐가 꽂힌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시골 어디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펼쳐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주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정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해서 좀 허걱부터 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전적으로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선교는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요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나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큰 노하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니면 접할 수 없는 이 정보를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듣고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도 한번 나도 호주라는 나라를 꿈꿔봐야 되겠다, 더 넓은 세상을 꿈꿔봐야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비전을 또 꿈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교회 안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어른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의 좀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 젊은 부모들과 청년들이 그들에게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호주라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좀 심어주어서 그들이 꿈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졌습니다. 친구에게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런 곳이 어딘지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주도 여주 시내 안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있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주시 안에 26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낮은 학교는 한 20-30% 정도 되고요,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그 50%가 넘는 두 학교를 꼽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충 저도 어느 지역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주라고 해도 좀 굉장히 좀 외진 곳, 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시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한다면 너무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서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좀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봄이나 가을로 한 2달 정도 우리가 좀 4팀 정도를 구성하면 한 팀이 가서 2주 정도 봉사하시면 한 2달 정도 봉사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보통 가시면 한 달 정도 가시잖아요. 가서 반은 좀 봉사하시고 반은 볼일 보시고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주씩 24팀 나오면 1년 커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여 명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1년에 2주 정도만 하나님 앞에 좀 선교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헌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1년 다 커버할 생각하지 않고 2달, 3달, 4달 이렇게 좀 자원자가 늘어나시면 천천히 좀 그 사역을 좀 늘려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역이 진행이 되다 보면 좀 또 좋은 곳에 또 뭐 자리를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또 뭐 좀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궈서 갖고 오기도 하고 김치도 담궈서 좀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곳에 와서 좀 좋은 추억도 마음에 담아서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도 쌓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자 자신들의 전 재산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그들은 이전까지 꿈꿀 수 없었던 제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한국 시골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 아니시냐고요. 뭐 거기서 여기까지 오냐. 물론 좋아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저도 한 마음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에 가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브리즈번에 정말 이렇게 작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요 그들에게 더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숫자에 자꾸 좀 이렇게 뭔가 기가 죽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숫자에 결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질. 여러분 시골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 꿈을 꾸고 실행하는 일에요 한국 대형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친구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역 잘 해가지고 이 아이들 가운데 좀 호주로 유학 가고 싶은 아이 있으면 좀 데려가라고요. 그래서 야, 그 돈은 누가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모아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이라고 다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골에도 부자 많답니다. 시골에도 수백억 이게 자산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그 아이 몇 명 정도 지원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들 열어보라고 저한테 오히려 미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둘 때 진짜 행복한지를 우리 교회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 아주 어렵고 큰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환경을 정말 조금만 나누어 주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1년에 2주 한국 갈 수 있는 만 있으시면 됩니다. 진짜 은혜교회 모든 분들이 1년에 2주만 한국 가서 봉사하겠다는 마음 결단하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1년 내내 한국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1년에 하나님 나 2주만 한국 보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형편이나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좀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2주 정도의 휴가를 못 내주실 만큼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겠죠. 어쩌면요 여러분 대박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2주가 아니라 2년 가서도 충분히 먹고 살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꿈꾸는 것은 요셉과 같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교회를 설립할 때 세운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꿈꾸지 않고 요셉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탁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감사하고 만족스럽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점을 항상 드렸습니다. 기도하기는 은혜교회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겠지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서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저 요셉과 같은 우리의 자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했던 저 아이가 요셉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 한다면 정말 그게 큰 기쁨이 아닐까요? 큰 축복이 아닐까요? 뭐 세상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니? 얼마나 출세했니? 이거 갖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모두가 소외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 한다면요.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기대한 것보다도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을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1년에 2주라고 합니다. 2주만 한국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마음을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한국 가서 2주 봉사하시는 거 지금 제가 봐도 안 되실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다 다녀오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은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윤주도 거의 한 달 갔다 왔지. 네. 한 달 동안 실컷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정말 봉사하시고 반만 정말 내 일 보고 오신다 한다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모든 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역의 다양성을 갖고 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다 귀는 들리시잖아요. 가서 들어만 주고 오셔도 된다고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슬픔에 있는 차에 있는 아이들,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 들어주고 아이고야 안 됐다 하며 한 번쯤은 좀 안아줄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아줬던 그 아이가 그 한 번의 허그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얻고요.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가 뜻을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적은 인원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면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에 몇몇만 모이는 대형 교회도 못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나아간다면 저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꿈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힘을 받게 되니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의 작은 것을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